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러나 언젠가는 헤어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더 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다면 남겨진 남편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아내가 사라진 식탁. 잠들기 전 나누던 일상의 대화가 멈춰버린 적막한 침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실. 이런 공허함 속에서 남편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어르신의 80%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는 여성 어르신의 우울증 비율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별 후 1년 이내 남성 어르신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은 아내와 사별한 남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현재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복지관에서 만난 김정호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와 한 달 전에 사별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눈을 뜨면 아내가 늘 하던 여보, 일어나세요.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옆자리를 더듬어 봐도 차가운 이불뿐이고 이게 꿈인가 싶다가도 현실이라는 게 또 가슴이 미어지고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챙겨주고 저녁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 부르고 병원에 가는 길이 얼마나 길던지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네요. 눈물을 훔치며 김정호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항상 거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갈 줄이야.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한마디라도 해줄 걸. 그날 아침도 저녁에 뭐 해줄까요? 하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매일 보는데도 자꾸 꺼내보게 되네요. 이때는 얼마나 예쁘고 활기찼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해요. 더 잘해줄 걸, 더 안아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내 양말이 어디 있는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아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양말 한 켤레 찾는데도 서랍장을 다 뒤져야 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치고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쉰 김정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이 왔었어요. 막내 손주가 현관문 열자마자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내는 손주들 올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뭐 먹이나 뭐 사놔야 하나 장도 보고 이불도 미리 꺼내고 이제는 텅 빈 집에 손주들이 오면 뭘 해줘야 할지.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리워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49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야 할지. 때로는 꿈에서 아내를 만나요. 꿈에서 깨고 나면 더 서러워서 베개를 붙잡고 울 때가 많습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지관의 다른 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중 한 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달라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명수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아내가 투병 생활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가고 약도 챙기고 그래도 저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내가 떠나고 보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박명수 씨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는 게 일과였어요. 아내 손을 잡고 있으며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손도 잡을 수 없네요. 병원 가는 길에 늘 들르던 떡집이 있었는데 아내가 좋아하던 경단을 사가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오늘은 꼭 다 먹을게. 하면서도 한 입 베어 물고는 늘 절반을 내게 건네주곤 했죠. 지금도 그 떡집 앞을 지날 때며 발걸음이 절로 멈춰져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내 마지막이 참 평화로웠어요. 제 손을 꼭 잡더니 여보,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네요.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는데 그땐 왜 나도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못했을까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춘 박명수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내가 병실에서 쓰던 수첩이에요. 마지막 장을 보세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갔어. 이제 혼자 살아갈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손주들 다 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아내는 자기가 언제 떠날지 알고 있었나 봐요. 박명수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품, 빗, 손거울도 그대로 두었어요. 치우고 싶지 않아서. 가끔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면 습관처럼 여보, 드라마 시작했어 하고 부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또 눈물이 나요. 창피한 얘기지만 매일 밤 아내가 쓰던 베개를 안고 잡니다. 아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어르신의 80%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식욕부진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보낸 시간이 길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깨워주던 목소리, 퇴근할 때 어서 오세요 하던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도 됩니다. 그리워할 때 그리워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잃은 남성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못 먹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밥을 차려 먹는 게 힘들어요.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던 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불은 어떻게 켜는 건지,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끓이다가 넘치질 않나. 이런 것도 모르는 내가 한심해서. 잠시 말을 멈추던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투정도 많이 했어요. 이 반찬은 싱겁다. 저 반찬은 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네요. 이제는 소금 간도 못하는 밥이 제 한 끼가 됐는데
마트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장바구니는 자꾸 비어가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반찬을 해다 줬는데 냉장고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 버렸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반찬통마다 날짜를 적어두고 이건 오늘 먹어라, 이건 내일 먹어라 하며 챙겨주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는 거죠. 빨래도 큰 문제예요. 얼마 전 처음으로 세탁기를 돌렸는데 하얀 옷이랑 검은 옷이랑 같이 넣었다가 다 망쳐버렸어요. 아내는 세탁기 돌리기 전에 꼭 주머니도 뒤지고 옷도 뒤집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던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놓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아내가 있을 때는 저녁 먹고 둘이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벽에다 대고 혼잣말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며칠 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끓여봤어요. 냄새는 비슷했는데 맛이 전혀 달랐어요. 아내한테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좀 알려줘 하고 물어볼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력을 봐요. 아내가 늘 체크해두던 병원 가는 날, 약 타는 날, 친구들 만나는 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다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아내가 없는 일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어르신의 90% 이상이 식사 준비와 집안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밥과 반찬 준비,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가사활동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소소한 도움들. 오늘은 그 소중함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일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최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우리 또래 부부들이 모였어요. 1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죠. 저는 그저 술잔이나 기울였는데 아내는 김치찌개에 제철 나물까지 늘 정성스레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 모임이야. 하면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최병철 씨의 눈가에 그때를 떠올리는 듯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는 그날만큼은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갔어요.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김장철에는 새로 담근 김치도 나눠주고 봄에는 직접 담근 장아찌도 조금씩 싸주고 늘 그랬어요. 친구들이 이번 김치는 더 맛있네. 비법이 뭐야? 하면 아내는 수줍어하면서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에 나가질 못하겠어요. 다들 그냥 오기만 해요. 밥 먹고 가기만 해도 좋으니까 하시지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내 없는 자리에 혼자 가면 더 서글플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점점 발길이 끊기고 사람들도 멀어지네요. 지난달에는 모임 회장님 내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지내나 물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대답도 못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게 다 정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최병철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모임 식구들이랑 다 같이 찍었죠. 아내가 제일 앞줄 가운데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이 사진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요즘은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놓지 않으면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아내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모임 회원들이랑 통화하면서 이번 주 모임은 뭘 해먹을지, 누구네 아들이 취업했다느니, 누구네 딸이 결혼한다느니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던 최병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 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아내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마지막 여행 사진이 됐네요. 다들 같이 가자. 한 번만 나와봐 하시는데 차마 못 가겠어요. 아내 없는 그 자리에 혼자 가면 더 서글플 것 같아서 우리 모임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처음으로 빠지는 회원이 제가 됐네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서운해했을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하고 꾸중했을 것 같아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도 안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집에 있다 보면 자꾸 아내 생각나고 요즘은 이렇게라도 나와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제야 정신 차렸네. 하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어르신의 70%가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며 이는 우울증과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배우자를 잃은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처럼 홀로 남은 남성 어르신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스스로의 자립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윤상철 씨는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며칠은 컵라면으로 버텼어요. 그러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큰딸이 반찬을 해다 주긴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딸도 직장 다니고 손주들 키우느라 바쁜데 이제는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요리교실을 차렸죠. 윤상철 씨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칼질하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평생 부엌은 아내 차지였으니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는데 물 붓는 것부터 된장 넣는 양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제는 손주들이 왔는데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할아버지, 요리 맛있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던 윤상철 씨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빨래도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하얀 옷이랑 검은 옷을 같이 빨아서 다 망치고 세제는 또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빨래 좀 해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안해서 거절했어요. 이제는 요령이 생겼죠. 흰색, 검은색 분리하고 옷감 종류도 가려서 빨고 아내는 이런 걸 어떻게 척척 해냈을까? 매일 집안일 하면서도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는데 정태호 씨는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제 건강검진 날짜부터 약 먹는 시간까지 다 챙겨줬어요. 여보,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검진이니까 전날 저녁은 굶어야 해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살아요.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짜, 아내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정태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여보, 건강 챙기세요.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 2바퀴씩 돌아요. 혼자 살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아내가 보면 이제야 말 좀 듣는구나. 하고 웃었을 것 같아요. 김철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장이며 카드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더라고요. 공과금은 언제 내야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하나하나가 다 아내의 정성이었네요. 다행히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공과금 내는 법도 배우고 통장 관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김철호 씨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이걸로 장보기도 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걸 배우기 싫다고 고집 부렸는데 이제는 손주한테 영상통화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주문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면 놀랐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홀로 된 남성 어르신 중 80%가 기본적인 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받은 경우
60% 이상이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립을 시작한 남성 어르신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복지관 원예교실에서 만난 장성민 씨는 화분을 가꾸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창문도 안 열고 휴대폰도 꺼두고 그러다 문득 베란다에 있던 아내의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아끼던 화초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결혼기념일마다 한 개씩 늘려온 난 화분들, 아내는 그난들이 피어날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장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화분에 잎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화초들한테 말도 걸고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곤 했어요. 처음엔 참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이 꽃이 새순을 냈어요. 저기 봐요. 우리가 좋아하던 난이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이러면서 혼잣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물만 줬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원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죠. 이제는 화초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절별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장 선생님, 우리 집 화분이 시들시들한데 좀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아내가 들으면 얼마나 웃었을까요? 꽃 하나 못 알아보던 제가 이제는 화초 선생님이 됐으니.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장성민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이 왔었어요. 같이 화분에 물도 주고 분갈이도 했죠. 손주들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죠? 하길래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보다도 더 이 꽃들을 예뻐했단다. 그랬더니 손주들이 우리가 할머니 대신 꽃 지킴이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복지관 합창단에서 만난 오동식 씨도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래교실을 다녔었어요. 아내가 가자고 할 때는 귀찮아서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때 더 함께 다니지 못한 게 후회돼요. 아내는 늘 패튀김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불렀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하는 부분에서는 꼭 제 손을 꼭 잡곤 했죠. 그때는 쑥스럽다고 손을 뿌리쳤는데 지금은 그 손 한 번 더 잡고 싶네요. 오동식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내가 쓰던 노래 수첩이에요.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적어두곤 했죠. 요즘은 이 수첩 보면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불러요. 처음에는 목이 메어서 한 소절도 못했는데 이제는 노래하면서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미소 짓게 돼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도 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가자고 했던 북한산. 그때는 나이 들어서 무슨 등산이냐 하면서 매번 미뤘는데 이제야 다니기 시작했네요. 처음에는 혼자 산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올랐죠. 오동식 씨는 등산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내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 가을 우리 동네 뒷산에서 찍었죠.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다음에는 북한산 가요. 하더니 그게 마지막 등산이 됐네요. 이제는 정상에 올라가면 이 사진 꺼내놓고 도시락도 까먹고 여보, 내가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자고 하던 북한산이에요. 전망이 참 좋네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던 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정상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등산객 한 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산악회 모임도 알게 되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산행을 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해요. 지난주에는 산악회 회원들이랑 아내가 좋아하던 들꽃밭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문득 옆을 보니 다들 도시락 반찬이 비슷하더라고요. 장조림에 김치,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도시락 싸주곤 했는데 하시니까 다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가 시작됐죠. 아내가 해주던 도시락 이야기, 산행 가기 전날 늘 일찍 일어나 준비해주던 이야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눈시울이 다들 붉어져 있더라고요. 오동식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산에 올라도 눈물만 났는데 요즘은 아내한테 자랑도 많이 해요. 여보, 내가 이제 배군데도 거뜬히 올라온다니까요. 당신이 보면 놀랄거려. 이러면서요. 가끔은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내가 쓰다듬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관의 김현숙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별 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든 봉사든 무엇이든 좋아요.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거죠. 특히 배우자와 함께했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사별 후 새로운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5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도 평균 3년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사별한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 무너져 내린 일상, 끊어진 관계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더 큰 아픔을 남깁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빨래, 청소, 은행 업무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배워두면 좋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익혀보세요. 또한 건강관리와 관계 맺기도 중요합니다. 아내가 챙겨주던 건강검진, 이제는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든든한 관계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부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